닉네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닥터 둠. 예. 마음에 드세요? 뭐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닥터 둠보다는 데이터가 훨씬 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채권 좀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채권 사신 분들은 준비돼 있어요. 그동안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조금 멀리 보면 지금 채권 사셔도 된다. 우리가 보니까 이제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우리 개인들도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도 투자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투자해야 되고 채권도 사야 되고 2024년은 상당히 부지런해야겠네요. 저도 많이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정석 읽고 한두 권 정도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그레암 앨리슨의 애정된 전쟁,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 쓴 거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네. 오늘 다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 이상 어떻게 교수님을 더 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이 넥타이가 4,200만 원짜리입니다. 네? 스케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융 공부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를 늘려가지고 같이 나눠 쓰자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금융 공부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올라 많이 보시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서 그러시겠죠. 네, 당신 돈 얼마나 벌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결국 그거죠.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닥터 둠. 예. 마음에 드세요? 뭐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그쵸? 제가 뭐 전에 그 진행하시는 거 김성진 기자께서 저를 그 닥터 데이터라고 뭐 닥터 둠보다는 데이터가 훨씬 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꼭 기억해둬야 될 하나의 단어를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또 꼽으셨더라고요. 기업이익이든지 투자자든지요. 올해 좀 변동성이 심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1분기 후반, 2분기 중반쯤 조정 거치고요. 또 미국 대선 앞두고 상당히 조정을 거치리라고 봐요. 예, 그랬을 때 현금을 가지고 탄력성 있게 대응하면 좋고요. 올해는 이제 상고에서 3종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고하면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니까 금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도 약세. 하반기에는 3저까지도 예.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예,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채권 좀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채권 사신 분들은 준비돼 있어요. 그동안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이런 의미에서 금리는 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조금 멀리 보면 지금 채권 사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 기대하고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또 한 단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뭐 계속 좀 멀리 내다보고 채권 투자는 계속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환율 전망도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팔고 있죠. 뭐 미국 금리 올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투자 소득 수지라고 그러는데 이자 배당 소득이 무려 296억 달러나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입니다. 98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1조 달러 이상 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외 증권, 뭐 주식 채권 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이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국가도 금융으로 돈을 벌고 있고 우리 개인들도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요. 10년간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이머징 마켓 주식이 더 오르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 외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약달러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금이랑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뭐 저는 금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10% 정도는 사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금이나 그 비트코인 가격 결정 요소 보니까요. 달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었어요.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 금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달러 지수 앞으로 더 하락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없죠. 이런 이자도 배당도 네. 없어요. 예, 그래서 한 10% 정도만 예, 너무 많이 투자하신 거는 바람직스럽니까 한 1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쁘네요. 미국 주식도 조금씩 옮겨올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금도 투자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투자해야 되고 채권도 사야 되고 2024년은 상당히 부지런해야겠네요. 예, 저도 많이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놓고 있어야 돼요? 1월 뭐 주식시장이 저는 괜찮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1월은. 이렇게 좋다고 또 뒤따라 추격 매수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멀리 보면요. 한 7, 8월까지 보면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보는데요.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아마 3, 4월 무렵에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수출이 잘 되는 게 반도체하고 조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저 바이오 헬스 뭐 이쪽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뭐 조선 뭐 이런 거 세 가지 업종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코스피 얼마 정도까지라고? 한 2,800까지 상단이. 상단이 그리고 뭐 2,800. 하단은 뭐 2,450. 뭐 그건 아마 10월 무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뭐 3, 4월에는 거기까지는 안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한 해가 10월 무렵이 제일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 전망은 늘 어렵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데이터만큼은 좀 꾸준히 관찰을 해봐라 라고 조언해 주실 만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꼭 하나만 봐야 된다면은 선행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지수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 매월 그 10일 전후에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해요. 이거는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합니다. 그런데 OECD께 좀 더 빨리 발표되고 통계청 거에 선행하기 때문에 OECD 한국 선행지수를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월별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금액?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경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변수 정도만 보시면요. 네. 우리 그 주식시장 흐름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한국은행에서 알기 쉬운 경제지표라고 최근에 개정판을 내놨더라고요.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 정석 그런 책 정석, 보시면서 경제의 정석. 조금 더 경제 기본 개념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024년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주식에 입문 좀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꼭 필수다. 예. 네. 우리가 저 월급 받아가지고는 노후 대비 충분히 준비할 수 없고요. 은행의 금도 지금 3% 후반으로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한 3년, 5년 지나면은 다시 1%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금융으로 돈을 벌 수가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특히 주가가 더 좋다. 장기라는 게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5년 벌 수가 있고요. 5년요? 10년 뭐 이렇게 벌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요. 저는 월봉도 잘 안 보고 연봉을 보거든요. 연봉을 보면 연간 저점, 고점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거는 연봉이 계속 고점,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뭐 시간의 문제지 저는 10만 원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도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천천히 모아가는 건 유효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아마 2월에서 4월 올해 그다음에 9월, 10월 사이에 그때 제가 코스피가 조정을 볼 수 있다. 뭐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거의 20%니까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무렵에 뭐 삼성전자를 뭐 조금씩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질문도 가능한가요? 봄과 가을은 어느 쪽이 더 골이 깊을 걸로 예상이 되는지. 저는 10월이 올해 중 가장 좀 어려운 달이 아닐까. 아까 올해 코스피가 뭐 변동 범위가 상한선은 2,800이고 하한선은 2,450 뭐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아마 10월 무렵이 2,500 이하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다.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게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는 좀 멀리 내다보고 여의도로 해야 되고요. 여유도. 근데 최근에 제가 한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령별로 한번 수익률을 분석해 봤거든요. 물론 제가 분석한 기관입니다만은
20, 30대 수익률이 제가 분석한 기간에 제일 낮았었어요. 그래서 왜 낮은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우선 그 20, 30대가 모아놓은 돈이 크지 않으니까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용을 쓰더라고요. 신용이라는 게 증권회사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이자도 굉장히 높고요. 장기로 빌려주지도 않아요.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 사가지고 그 종목이 맞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그쵸. 근데 그 종목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분들한테는 좀 멀리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젊은 분께서 저한테 뭐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그래서 농담으로 그냥 그 계란 메추리알로 바꾸셔가지고 나눠 담으셔야 됩니다. 계란을 농담했는데 바꿔라. 네, 조금 멀리 내다보고요. 최소한 5개 이상 종목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5개요? 네. 그럼 교수님께 지금 5개를 조금 업종으로라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뭐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다. 네, 일부 종목 담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에서 한 종목에 아마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예, 저는 그냥 은행예금 드시려면은 차라리 그 금융주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낫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주가라는 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거든요. 네. 그런데 뭐 금융주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 시세 차익은 누릴 수는 없는데 배당 수익률은 은행의 예금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네. 사실 그 배당은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요? 네, 우리도 서서히 그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 금융주는 특히 싸기 때문에 배당 투자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어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투자 철학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은행예금 한 10% 정도, 채권 20, 30%, 그 다음에 그런 대체 투자라고 그러죠. 그거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주식을 항상 50%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주식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기준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요. 아까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일평균 수출에서 코스피가 한 10% 이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요.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늘립니다. 네, 그리고 또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추세를 구해가지고요. 뭐라고요? 추세보다가 HP 필터라고 그럽니다.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 네, HP 필터. 이게 중기 추세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추세에서 10% 이상 5%, 10% 이상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 밑으로 또 5%, 10% 밑으로 가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50% 하는데 거기서 늘렸다, 줄였다 그 2가지 기준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그 기준이 없으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우리가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높을 때 주식을 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또 불안해가지고 주가가 낮아졌는데도 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참고해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주식 비중 늘리고 줄이시고 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보니까 금융투자서적도 거의 20권 이상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뭐 개인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대의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경제의 정석 읽고 그 다음에는 한두 권 정도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최근에 그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될까 사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레암 앨리슨의 애정된 전쟁. 네.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그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 쓴 그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저도 정독을 했습니다만 참 미중 패권 전쟁, 특히 그 우발적 충돌이라는 건 경제적 측면에서 정말 잘 분석해 놓은 책들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네. 그런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리질리언스?
이 말씀을 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당부해 주신다면요. 재작년부터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융민주주의. 에일리아 로버트 실로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무역으로보다 금융으로 해서 돈이 더 많이 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금융 공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같이 좀 부자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요새 자랑합니다. 이 넥타이예요. 저 제가 아까 21번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 군데다 기부하는데요. 이 넥타이가 4,200만 원짜리입니다. 네? 네, 저희 학교에다가 책 인쇄 받아가지고 그 돈 기부했더니 저희 그 총장이 기념식 하나 해주면서 이 넥타이 선물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융공부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를 늘려가지고 같이 나눠 쓰자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가 소득 불균형이 지금 너무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공부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올라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